안녕하세요, 보미아빠입니다. 자, 대덕전자 제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지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한번 안 좋은 기사라던가 언급이 되면,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 주가가 좀 과하게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하나 이제 기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 기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다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도 조정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심텍 관련 심텍도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덕전자 관련해서 제가 이날 좀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물론 올해 연말까지도 좋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내년까지 업황은 크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까지 이 업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대덕전자라는 기업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시장 컨센을 굉장히 크게 상회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전분기 대비해서 이 매출액이 30% 이상 이렇게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720%를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FC BJ가 신규 라인 가동률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수율 안정화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었죠. 근데 올해 2분기 실적도 이 깜짝 실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달 5월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요. 먼저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보면 큰 폭의 웃도는 실적을 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권가에서는 45,000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고, 먼저 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7% 이렇게 증가한 581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PCB 인쇄회로 기판이라던가 그리고 FC BGA 요런 쪽으로 이제 주력을 대덕전자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FC BGA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타 이제 심텍이라던가 물론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는 지속 여기서 이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이제 코리아 서킷하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심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사실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FC BGA라던가 이런 쪽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20년부터 올해까지 약 2,700억 원을 들여서 이 FC BGA 신사업에 투자를 했었고요. 24년 기준으로 2,700억 규모의 추가 투자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만큼 얘네들은 이 FC BGA가 미래 사업에 있어서 자동차의 전장화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런 쪽으로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캐치를 해서 선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FC BGA 수요가 지속해서 이렇게 확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쪽으로도 이런 쪽으로 이 비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적으로 이제 먼저 필요한 부분이 요 고부가 패키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이 FC BGA 전체 매출 자체가 대덕전자가 이제 7,5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0%를 이제 기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대덕전자는 부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가정에서도 기능 적용이 보편화되면서 FC BGA를 채택하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자율주행, 전장화 가속화로 이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이 FC BGA 시장이 어찌됐든 이 DCU라던가 이 ECU 이런 쪽이랑 같이 동반해서 고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기에 먼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그만큼 큰 폭의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얘네가 22년에 이 IT 기기라던가 스마트폰, PC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 전망이 어느 정도 이제 하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의 대안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반도체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먼저 이 전장화,
이 전장향 중심의 FCBGA 신규 투자까지 매출로 연결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22년, 23년 높은 이익을 성장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G라던가 AI, 뭐 이 자율주행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찌됐든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고속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고집적화욕으로 인해서 이 FCBGA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급업체도 사실 뭐 반도체 패키지 쪽으로 이렇게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이 FCBGA 자체가 어찌됐든 이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자체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덕전자가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적기에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얘네가 좀 차별화된 성장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탄탄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패키지 기판 업황 자체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서버라던가 이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장향 쪽으로 해서 견조한 실적을 계속해서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다층 요구가 커짐에 따라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술적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AI라던가 전장향,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센서라던가 이런 게 칩이라던가 뭐 신호가 서로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FCBGA 자체도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고성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난이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쪽으로 먼저 투자를 먼저 이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업황 관련해서는 유리하게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감상비 부분이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은 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개선 속도가 그만큼 얘네 감가상각비보다는 더 능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CBGA 매출 증가에 힘입어 기판 내 비메모리 비중이 38%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듈식 같은 경우나 이 FPC 같은 경우에는 지속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입장에서도 돈 되는 이 고부가 패키징을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이런 모듈십이라든가 FPC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더 매출을 더 뽑아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간 실적도 컨센서스를 이렇게 상회한 그런 깜짝 실적을 낼 거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라던가 뭐 재평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먼저 매출액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30%가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쪽 이 FCBGA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보시면 큰 폭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놓고 봤을 때 2배가량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22년 이 FCBGA 쪽으로는 큰 폭의 이렇게 상승률을 매출 비중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이 대덕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FCBGA 고부가 매출, 이 고부가 패키지 쪽으로 해서 매출을 좀 더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돈 안 되는 사업부는 조금씩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모건 스탠리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든 좀 안 좋은 얘기 한번 했다고 이렇게 쭉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요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우려를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리포트 펼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5년까지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얘네 이 FCBGA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라던가 이런 전장향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서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 제가 최근에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텔레그램 방을 좀 개설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이제 후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댓글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수를 지금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방 비슷하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FC-BGA 대덕전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작성을 해 드렸고, 그리고 이 CIS 공급계약 체결 내용, 요런 내용,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남겨드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정보 공유 받으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댓글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참여 방법을 남겨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좋은 기업 위주로만 이렇게 남겨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신다면 어떻게든 뭐 수익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성이라든가 첨보 이런 쪽, 전기차,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영상에서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기업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덕전자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